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요 정도 딱 했으면 의료법 위반했네. 근데 의료법 위반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추가 취재를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2018년 6월에 위키트리라고 여러분들 뭐 많이 안 보시는 그런 인터넷 기반의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친동생이 이재명 친형을 치료했는데 뭐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녔는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친동생이 의사네요. 이준석 의사구나. 대표가. 그래서 이재명 친형이 이준석 대표의 친동생에게 치료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비록 정신과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동생인 것 같은데 정신과 쪽에 근무하는 여동생. 그래도 의사 쪽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또는 가족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이수정 씨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윤짜장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들이 검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사 아들 끝발이 최고인데 거기 수사권을 박탈해? 그거 찬성할 어머니가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권능이 위축됐는데. 마찬가지로 의사 동생인데 CCTV 수술실 설치하면 무슨 과를 떠나서 그죠? 아무래도 동생 입장이 생각나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광의의 이해 충돌이다. 광의의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공당의 대표로서 CCTV 법과 관련해서 설치 신중하자 반대하면서 여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취지로 오히려 역공을 펼치려면 자기 동생과 관련한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의료법이랑 상관없잖아요. 뭐가 의료법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진행 방식이 뉴스 같지도 않고 드라마 무슨 쇼프로 같아요. 요게 바로 탐사 저널리즘의 재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어요? 친동생이 이재명 친형을 치료했다고 이재선 씨를 말하는 건데요. 그죠? 이재선 씨가 치료를 했는데 갈등 때문에 이재선 씨가 힘들어했다? 가족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지사를 이준석 노원병 후보가 언급을 했다. 위키트리 정치 토크쇼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 봤더니 이재명 씨 형님 있잖아요. 이재선 씨라고.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 다니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받으셨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그렇죠. 그 당시 형님이 억울하다고 시작하면서 동생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때문에 힘들다. 시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 요게 이제 정신과에서는 요게 주호소 내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진료 내용인 거야 이게. 진료 내용을 밖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의료법 19조에 규정한 빼박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료 내용만 의사인 동생이 정치인인 오빠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끔 동생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 오셔서 문자 온 것을 보여줬다. 동생으로부터 받은 문자, 이재명 지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굉장한 불화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매우 중대한 환자의 주요 호소와 비밀 내용인 것이에요.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이준석 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공당의 대표가 된 입장에서 보도 의전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겁니다.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라는 게 있네요. 네, 여기에 따르면 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기니까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쭉쭉쭉쭉 내려가시고 그 업무를 하면서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업무라는 게 뭐예요? 정신과 의사에게는 진료죠. 진료 상담 중에 취득한 정보, 비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보도되거나 일반에 나름 알려진 내용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게 된 정보, 비밀이 아니라 정보여도 누설하면 안 된다. 더구나 부당한 목적이잖아. 공공의 알 권리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잖아. 이거는 면탈이 안 돼요. 위법성 조각 사유조차 적용되지 않는 빼박 불법을 저지르신 겁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자, 의료법 19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의료법을 조작했을지 모르니까 의료법 딱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인데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안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 아니 된다. 자, 절대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짓을 이준석 대표께서 하신 겁니다. 그때 이준석도 이준석이고 지금은 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됐지만 지금 이준석도 이준석이니까 책임을 져야겠죠. 더구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바로 2018년 6월 1일 공소시효가 빳빳하게 살아있습니다. 빳빳하게 살아있습니다. 니뒤르마님께서 네. 의료법이 과잉 법규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건 이제 법정에서 또는 검찰에서 또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혼날 텐데 그런 얘기하면. 자, 의료법 19조 다시 한번 판례를 통해서 정보 누설 금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판례까지 이렇게 들춰주는 기자 봤습니까, 여러분? 의료상 정보를 누설한 행위, 이 누설이라는 거는 그 정보가 꼭 비밀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비밀 아니어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실이어도 이재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건 이미 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님이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비밀이 아니어도 그 담당 의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 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호소했는지 진료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 그러나 그 정보가 비밀이 아니어도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이미 대법원에서 도출이 돼 있다.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2018-6655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이유는 없었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스코어 보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또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이거 어울려서. 이게 얼마 전에 됐네. 네, 5월 달에 우리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께서 진료 기록 관리가 대단히 소홀하다. 그래서 더 의료법 위반에 대한 19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취지의 법률안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뭐 굳이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막 유출되고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취재하면 탐사 보도 기자의 취재가 아니지.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 정도 딱 했으면 의료법 위반했네. 근데 의료법 위반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추가 취재를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분을 제가 인터뷰를 꼭두 새벽에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말버릇인데요.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 새벽에 제가 했습니다, 인터뷰를. 이분은 대한민국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는 모든 의사들의 단체 이사장입니다.
자, 이분이 봤을 때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분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특히 정신과 계통에서 네. 환자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타과보다 조금 더 좀 민감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필요한가 싶은데.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어떤 때 고발도 해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군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김현철이라는 대구의 지금 자살해서 죽었죠. 그리고 우리 영화 배우를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의사 윤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퇴출했어요. 그러시죠. 네네. 그런 정도로 저희는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딴과는 모르겠지만은 정신과는 조금 딴과랑 달리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해요. 네. 이를테면 정신 병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가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떤 갈등이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어떤 문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보여준 내용 같은 경우를 외부 지인에게 공개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의료법 저촉이 된다고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아마 사례일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지금 그 사건을 지금 특정 사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에피소드, 문자가 이런 거 있었다, 받았다. 이런 내용 지인한테 담당 의사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랬을 때도 사실은 담당 의사랑 만나서 의논 하는 게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거예요. 만약에 담당 의사가 의료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변호사한테 당연히 의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도 일단 일반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지각도 인정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글쎄, 제가 지금 사건을 몰라갖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되게 조심스럽죠. 근데 이분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 이분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의사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가장 높은 양반입니다. 근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정신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진료 내용, 진료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훨씬 더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인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그 환자한테 들어가면 환자 치료를 망쳐버릴 수도 있고, 더구나 사실상 지금 이재명 지사도 하시는 얘기지만 이재선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시에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를 했다면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유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 최선의 치료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동생한테 이 환자 진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까발린 거잖아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신과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이사장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도 분명히 이 담당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쵸. 담당 의사가 어떤 식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질 게 있으면 변호사와 대처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고 계신 걸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말이죠. 그냥 요 정도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만 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워낙 잘 빠져나가죠. 그렇죠. 좀 말싸움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준석 씨가 해서는 안 될 실언을 매우 중요한 실언을 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띄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쭉쭉쭉 힘들다. 네, 이재명 때문에 힘들다.
이재명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재명부터 보여줬다. 받은 문자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고 가족 간의 불화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했다. 요 정도 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근데 이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해서는 안 될 말을 결정적으로 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뭔가요? 바로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들었다는 거잖아. 더 자세하게 들은 거야. 더 자세하게. 근데 이 방송이니까 이게 의료법 위반 19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정확한 법 조항은 모르겠지만 지가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블락을 딱 걸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아는 걸 다 말할 수 없어. 아는 건 훨씬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동생에게 받은 문자를 보여줬다는데 이 문자를 실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더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훨씬 많다니까. 그죠? 그리고 이를테면 동생이 진료 기록을 아예 원본을 카피해가지고 줬을 수도 있어. 더 공개하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준석 씨도 공범적 위치에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이상까지 공개한 그 동생은 최소한 의료법 19조에 따른 정보 누설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겠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다 공개해버렸다. 이게 내가 아는 거 전부다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이라는 말, 이게 더 의료법을 어기고 더 상세한 환자의 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가 특히 상담 내용 비밀 엄수 관련해서 타과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 박용천 대양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님으로부터 지도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쟁점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준석 대표님께서 하신 동생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사실 여부. 그러니까 이게 뭐 차트에 적혀 있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네. 뻥일 수도 있잖아. 동생이 그런 말 안 했는데. 동생이 의사인 건 맞겠지만. 그렇지. 그쵸? 그런 얘기 안 들었을 수도 있지. 진료를 한 것도 맞겠지만. 그러면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뻥을 얘기했으니까. 네. 그죠? 아니면은 사실일 경우에는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양쪽의 동생과 같이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걸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빼박인 게 요겁니다. 바로 이 악의성, 범죄 의도의 악의성이 상당히 이제 재판 가면 중요해질 겁니다. 이준석 대표님.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책적 정당 차원에서의 비판, 정당에 소속돼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공익을 위한 알 권리였다. 네. 따라서 이거를 좀 위법성을 조각해달라라고 하는 변론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형사처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사 고발은 불가피하다. 지금 아마도 이제 적폐청산 국민운동본부에서 어제 병역법을 고발한다고 트위터에다가 밝히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같이 참조해서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의료법 위반 외에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징계 절차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백남기 이 농민의 진료 차트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뭐 솜방망이긴 합니다만 받았습니다만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통한 법적 처벌 외에도 동생분에 대해서 특히 보건복지부 징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보건복지부에 징계 조치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진희섭 PD가 고발뉴스 ARS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네, 저희 고발뉴스.com에 가시면요,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배너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는 ARS로 고발뉴스와 더 멀리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ARS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1877-0786. 1877-0786으로 전화하시면 고발뉴스를 직접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고 네, 전화하시면 반가운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